악재가 많았던 한 해였는데 자 그래도 좀 저는 사실 첫 출연해 주셨을 때 비트코인 30만 달러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요 얘기해 주실 때 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코인 계좌도 지금 안 만들어 놨거든요. 네. 이제 좀 만들어야 되나? 이제 들어갈 때가 생각을 됐나? 예, 네. 하고 있었는데 뭐 자세하게 좀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근거가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분석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어제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었는데 엘리엇 파동을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었는데 네. 그 이제 안 좋은 올 한 해가 안 좋았었으니까 네, 이제 네, 어쨌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이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제가 분석하는 걸 보시기 전에는 요거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다룰 건데 네. 쉽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차트를 보시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1, 2, 3, 4, 5로 올라갑니다. 간단하게 1, 2, 3, 4, 5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확장이니 뭐니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지금 뭘 보시면 되냐면 요 3파가 여기 있는 요 3파가 여기 꼭 261.8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피보나치 비율을 보시면 좋은데 네. 261.8이 아니고 261.8에서 161.8에서 여기 아무 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 때나 있을 수 있고 5파도 여기는 5파가 있는데 5파도 261.8만 넘으면 상관이 없고 여기는 476.4%요 안에 아무 때나 있을 수 있어요. 해서 엘리엇 파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가 네.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고점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네. 요 구간이 엄청 크잖아요. 있을 수 있는 네, 구간이. 분석하기 나름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매매 전략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보셔야 될 건 뭐냐면 5파가 어쨌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래서 476.4%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짝 갔다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도 이렇게 꼬리를 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5파가 이제 요 261.8부터 476.4%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이더리움인데 이제 딱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이더리움이. 딱 뒤따라가는 네, 모습이네요. 네, 딱 이 예.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ABC까지 제가 그려놨는데 뭐 하락 카운팅은 지금 사실 크게 필요는 없고 예. 제가 이제 오늘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비트코인 태초부터 태초부터. 네, 비트코인 영원일 때부터 네. 이걸로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국내는 네. 한 이거 언제예요, 17년도 저게? 정도, 국내 기준이 아닌 네, 네, 글로벌 아예 기준으로 해서 이제 네. 2010년부터 2010년부터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걸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런 믿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왔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나서도 뭐 다른 것도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 이슈가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은 오릅니다. 왜냐면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연준에서도 이제 목표로 한 인플레이션율이 2% 정도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2%씩 계속 오른다는 소리예요. 예. 근데 이러한 특이한 이슈가 있거나 안 그러면 이런 자산일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어쨌든 뭐 한 16,000달러인데 30만 달러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어쨌든 이거 처음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1, 2, 3, 4, 5를 제가 매번 그리긴 귀찮으니까 네, 여긴 5파가 어디에 돼 있는지만 사실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해서 뭐 처음만 그리면 1, 2, 3, 4, 5 해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받은 거예요. 조정을 받은 거예요. 잘 안 네. 보시나요? 아니요, 보입니다. 네네네. 네. 해서 지금 이제 361.8이랑 403.6%에서 요 정도 조정만 받은 건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얘기하면 이렇게 1, 2, 3, 4, 5가 끝나면 얘가 1이 됩니다. 다시. 다시 네, 1. 또 큰 그림으로 네, 봐야 되니까. 네, 1이 되고 얘가 2가 돼요. 2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해서 이 다음번에 이제 얘를 하면 근데 엘리엇 파동 자체가 ABC까지 가고 나면은 그게 그 뒤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ABC가 끝나면 상승이죠. 그럼 상승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다만 ABC가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ABC가 이제 뭐 그려드리면 이제 ABC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안 되고 C가 B보다 높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애매하게, A, B, C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걸 사람들은 삼각수렴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그래서 요거 자세한 하락은 이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네. 다뤄드리고 네. 일단 엘리엇 파동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하나하나 그려보면. 여기 보면 이제 또 5파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416% 근처까지. 네. 그러면 요거를 또 이제 얘가 다시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1, 2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요렇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요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까지 갔는지 살펴보면 어디까지 361.8까지 정확히 갔죠. 네. 네. 그럼 얘도 다시 이제 이렇게 1, 2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1, 2로. 그럼 얘도 1, 2로 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면 뭐 이제 단위가 커졌으니까 이제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476.4% 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얘 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 중간에 보고 엘리엇 파동 한 번 더 겪었다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오버슈팅으로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달러가 150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작았을 때는 오버슈팅이 종종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쨌든 한 번 더 겪었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오버슈팅이라고 봐도 되는데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얘가 다시 이제 이렇게 1이 되는 거죠. 네. 얘가 1이 되고 그럼 얘를 다시 이제 1로 맞춰서 네, 파동 카운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네, 그래서 423.6%부터 476.4%까지 가는 거죠. 그럼 요거를 저희가 이제 조금 로그 차트로 해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 뭐냐면 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었어요. 네, 2번. 네, 저 방금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었는데 요거를 일단 기억해 주시고 네. 제가 이제 표시만 조금 해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엘리엇 파동 2번. 두 번. 네. 그런 다음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때부터는 좀 아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제 왜냐면 여기가 이제 2013년 마운트 곡스 하락 때였거든요. 네, 네, 네. 해서 이제 이렇게 놓고 그럼 얘가 다시 이게 1이 되겠죠. 예, 얘가 1, 2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쵸. 얘를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파동 카운팅을 하면 이제 저희가 좀 익숙한 여기가 2017년, 2016년 요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도 오파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럼 네.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 이렇게 1, 2가 되고 그럼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맞추면은 이제 2017년 고점이 되는데 2017년 고점에 저희가 이제 361.8이랑 436% 사이에 정확히 이제 위치해 있죠. 고점이. 네.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었다. 네. 해서 딱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제 2019년 정도에 2018년 정도에 생각했던 거 뭐냐면 네. 다음번 불장도 엘리엇 파동 2번 겪을 것이다. 어. 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요러한 생각을 가지고 요번 불장을 제가 맞이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과거에 2번 겪었으니까 요번에도 2번 겪을 것이다 해가지고 2017년, 18년 요때는 제가 잘 빠져나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요번에 이제 한 거를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면은 네. 요번에 불장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좀 많이 못 빠져나오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요번에는 얘를 1로 보고 이제 2로 보고 이제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따지면 361.8 근처까지 갔죠. 네. 근데 한 번 더 엘리엇 파동을 겪었냐라고 하면 안 겪었죠. 아직 안 왔네요. 어. 네,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뭐 제가 잘 못 빠져나오고 틀렸다라 말하는 게 사실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네,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서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을 줄 알았어요. 해서 어쨌든 뭐 그래도 어쨌든 361.8 근처까지 갔을 때 분할 매도하고 네, 네. 많이 하락했을 때 현금화를 한 다음에 다시 사는 등의 대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완벽하게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저도. 네. 왜냐하면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을 줄 알았거든요. 해서 그 요번에는 어쨌든 엘리엇 파동을 결과적으로 보면 한 번을 겪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걸로 인해서 다음번 불장에도 엘리엇 파동을 한 번만 겪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디까지 갈 것 같냐라고 하면 똑같이 얘를 1로 보는 겁니다. 네. 1로 보고 얘를 2로 보고 물론 2가 이제 뭐 횡보한 다음에 뭐 떨어졌다 올라갈 수 있겠지만 2로 보고 엘리엇 요 피보나치 비율대로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대로 여기는 261.8이 18만 달러, 361.8이 25만 달러, 네. 그다음에 여기 423.6%가 30만 달러 정도예요. 오.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계속 그랬고 한두 번 이랬던 게 아니잖아요. 완전 비트코인 처음부터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2번 겪을 것이냐 한 번 겪을 것이냐 요거였는데 어쨌든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한 번 겪었는데 이번에는 2번 겪는다? 조금 제 생각은 어려울 것 같고 네, 다음번에는 한 번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25만 달러에서 한 30만 달러 정도가 다음번 비트코인의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엘리엇 파동을 근거로 하면은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네. 원화로 하면 거의 뭐 3억에서 4억 정도가 네네. 되는 그렇죠. 가격대가 다음 네. 비트코인의 불장 가격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생각만 해도 이렇게 절로 웃음이 가득 나는 가격대인 근데 뭐 것 비트코인 같아요.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조금 있어요. 조금 네. 있어요. 자, 이제 네. 커밍아웃 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이 암호화폐 차트를 사실 엘리엇 파동 하나로만 보고 좀 판단하기에는 리스크가 그래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 시장에도 다양한 온체인 지표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같이 소개 가능할까요? 아, 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번 불장에 그런 패턴들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도미넌스도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번 하락장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70%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하락장에. 네. 근데 요번에는 아무리 떨어져도 50% 안 이상으로 올라가지 맞아요. 못해요.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 봤을 때는 비트코인 떨어지면 알트코인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한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이 비슷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과거에 계속 하락장 때 마이너스 80%, 85% 정도 떨어졌으니까 네. 요번에도 그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아요.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70% 정도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물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럼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었으면 마이너스 85%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번에 엘리엇 파동 한 번밖에 안 겪었는데 네. 굳이 하락까지 지난번이랑 똑같이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이 말이 뭐 틀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손이 어쨌든 채굴자에서 거래소로 많이 옮겨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네. 거래소가 돈을 많이 벌려면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무조건 가격을 띄우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길이고 네.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스탑헌팅 자리 고점을 살짝 깨고 저점을 살짝 깨서 그렇죠. 이제 거래량을 많이 만드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큰 손이 거래소로 옮겨갔기 때문에 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네, 해서 다음번 이제 거래량이 최저점이 됐을 때 예. 이제 타이밍 좋게 또 이제 월가에서 거래소 또 만든다고 네. 하던데 예. 예, 이제 뭐 요거 약간 뭐 땅콩 세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요 월가에서 거래소 만드는 담당자라면 거래량이 최고로 적을 때 만들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이 최고로 적을 때 딱 만들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월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적어졌다,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요 시장에 좀 진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참 지금 재밌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 얘기한 것처럼 큰 손들이 결국 이제 전통적인 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옮겨가고 그 이후에 어떤 그 패턴이 지금 나온 게 엘리엇 파동인데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전통적인 주식 시장에도 요런 어떤 흐름들이 대입한다면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올해장에서 지금 그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은 뉴욕 주식 시장을 보면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패턴들 뭐 산타랠리라든지 이런 게 깨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좀 주목이 되는데 이런 걸로 어떻게 엘리엇 파동으로 S&P나 나스닥 같은 것도 대입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원래는 이게 S&P나 나스닥이 더 잘 맞습니다. 네, 원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원래 여기서 나온 네. 거라서 이제 다만 이제 아까 전에 저는 피보나치 비율을 섞어가지고 엘리엇 파동을 분석했었는데, 예. 네, 뭐 엘리엇 파동도 활용하는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피보나치 비율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모양으로 뭐 1, 2, 3, 4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저는 저대로 매매하기 편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방식대로 S&P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P도 한번 해드리면 지금 여기 점선으로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화면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제 엄청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해서 이제 그 로그 차트로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네. 얘가 이제 고점이 여기에 점선으로 해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형성돼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얘를 다시 1, 2 해가지고 3, 4, 5 올라가면 여기가 361.8, 402.3.6%, 476.4%입니다. 요 칸 간격이 달라 보이는 거는 로그 차트에서 그래요. 선형 차트가 로그 네. 차트에서 제가 보기 쉽게 로그 차트를 바꿨습니다. 네. 그럼 다시 얘가 1이 되는 거죠. 얘가 1 해서 얘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1, 2가 되고 추가적으로 네, 여기까지 올라서 여기가 1, 2, 그다음에 3, 4, 5 네, 이렇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5가 되고 그럼 다시 여기를 1, 2로 보면 네, 1, 2로 보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고점은 여기 네. 네, 여기로 볼 수 있죠. 그럼 네. 다시 얘를 1, 2로 보면 되겠죠. 1, 2, 1, 2로 해서 이제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보게 되면 이 다음번에 이제 얘는 선형 차트로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번에 S&P 같은 경우에도 얘를 1, 2로 봤을 때 3, 4, 5 해가지고 261.8 이랑 361.8 근처에서 고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은 차트를 보기 더 쉬워요. 네. 비트코인은 하락 한번 오면 아주 화끈하게 하락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라고 판단하기 좀 쉬운데 네. 오히려 S&P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락을 해도 많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1, 2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한 번 확장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조정이 올 건지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요 S&P 역시 엘리엇 파동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뭐 나스닥도 뭐 되는지 이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전 궁금하면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보여주세요. 예. 네, 확인해 정 주세요. 궁금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 2, 3, 4, 5를 이제 표시할 수 있고 피보나치 비율대로. 네. 그런 다음에 얘도 여기가 이제 5파라고 보고 1, 2로 또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요렇게. 네. 그런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1, 2, 그다음에 3, 4, 5 해서 여기를 네. 1파로 보고 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그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이제 1, 2, 그다음에 3, 4, 5라고 해서 여기를 1파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네. 얘를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닷컴 버블 때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해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 해가지고 361.8까지 도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1파로 잡고 이제 엘리엇 파동을 그리면 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61.8이랑 361.8 사이에서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물론 엘리엇 파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면 나스닥도 과거로 보면 다 이걸 지켰었고 S&P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사실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엘리엇 파동이 재밌는 게 이런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뭐냐면 이윤주 앵커님의 네. 예를 들어 자산, 재산 얼마 없어요. 아니 이런 것도 네. 엘리엇 파동으로 가능하다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집값도 네.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던 거는 이제 쌀 생산량을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하고 그랬어요. 일본에서 맨 처음 만들어질 때는. 네.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랑 심리가 모여서 예,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비율대로 간다.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이 이제 1 앞에 두 개 숫자 더하면 뒤에 나오는 숫자 네. 1, 2, 3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네. 인체 황금비 예. 뭐 안 그러면 이제 뭐 그 조개 같은 거 보면 비율대로 막 돼 있는 거 그림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예. 게 다 이제 피보나치 비율. 예,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모이니까 이런 피보나치 비율대로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고래랑 고래의 심리가 모이니까 네. 피보나치 비율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해서 다음번 불장이 올 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망하지 않을 게 확실하다라고 네. 하면 그리고 추가로 오늘 제가 분석해드렸듯이 비트코인의 고점이 어디일지까지 만약에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는 좀 쉬워지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질까, 비트코인 망하는 게 아닐까, 뭐 다음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정보를 어쨌든 제가 드렸으니까 어떠한 코인을 사는 게 이득일까, 네. 그럼 비트코인을 모으면 어떻게 모아야 될까, 이런 거를 같이 저랑 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진짜 비트코인 30만 불이 다음 불장의 현재 뭐 고점으로 지금 엘리엇 파동 차트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네. 그러한 시기가 정말 뭐 빨리 와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좀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국내 기준으로 폐장일인데 오늘 비트코인 상황도 크게 뭐 반등해주는 모습은 나와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퍼즈 대표님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뭐 가상화폐 시장도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네. 국내 증시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국내 시장은 오늘 뭐 1%가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 1.39%, 1.8% 네. 코스닥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 사실 흐름은 좀 좋지 않습니다. 장 마감일인데 오늘 이 정도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 조금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사실 빨간불을 조금 기대하긴 했지만 네.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들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 앞서 민경앵커가 전해주신 대로 코스닥 1.8%까지 하락폭이 키워져 가면서 어제 못지않은 하락폭이 오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오늘까지로 이제 우리 주식장은 이제 마감이 되고요. 내일은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이 없고 저희 아침의 기적 스타갱코인은요. 다음 주 월요일 1월 2일에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여기서 저희 새해 인사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저희 또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내년의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